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오늘은 온도가 11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만 햇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습도도 56%나 됩니다. 오전에 좀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보슬비가 아주 조금 도로를 적실 정도로만 내렸는데도 습도는 공기 중에 습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에 나와봤더니 수증기가 많아서 그런지 좀 으실으실 추웠습니다. 오늘 햇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제 햇빛이 수증기를 증발시켜주고 말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따뜻하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햇빛이 없으면 공기 중에 습도가 있다 보니까 요즘처럼 온도가 기온이 낮을 때는 썰렁합니다. 예, 어느 구독자 분께서요, 매니아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리대에 내놓으려고 했더니 냉해 피해, 특히 일교차로 인한 급격한 일교차로 인한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살짝 이제 지나쳐서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 말씀이 맞는 게 예전에 가수농가에서도 지나친 일교차로 인해서 과일, 특히 사과 같은 게 냉해 피해를 많이 입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일교차로 인한 냉해 피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얼어서 이제 잘못되는 경우보다는 급격한 일교차, 또 이제 안에만 있던 아이들이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거리대 나갔을 때 냉해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요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요, EM액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분갈이를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 이제 뿌리가 올라오고 내리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EM액을 주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 EM액은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그 굉장히 많은 흙 속의 토양에 필요한 그 미생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뭐 80여 가지가 미생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EM액을 작년에 제가 여러 번 많이 뿌려줬더니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아이들 로제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다른 노력도 하기도 했죠. 사실 여기에 칼슘 액비도 뿌려주고 했는데 아무래도 토양 속을 건강하게 하면 다육도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여름 같은 때도. 그래서 물을 줄 때 일반 수돗물을 틀어주기보다는 유용하다고 하니까 EM액을 뿌려주면 어떨까요? 간수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EM액을 가져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각 지자체별로 매주 이렇게 그 다르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자치구, 특히 자치구에서도 일정한 요일에 이렇게 그 동사무소에 그 통이 있어요. 드럼통이 있는데 거기에 비축을 해둡니다. 그러면 이제 양심껏 일일 병만 따라가세요. 다른 분들한테 배려 좀 해주세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와서 아이들한테 이제 1000대1로 물로 희석을 해서 아이들 이렇게 그 물이 필요할 때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한테 뿌려주면 아무래도 토양 속이 유용하다고 하니까 뿌려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요, 왜 그렇게 그 EM액이 좋은지 알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서 왜 좋은지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악취 제거를 할 수 있죠. 화장실 같은데 또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이런 거에 뿌려놓으면 그 미생물들이 그걸 또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질 정화 기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금속이라든지 식물의 산화 방지를 막고요. 네 번째는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음식물 찌꺼기, 특히 쓰레기에 그 처리가 문제죠. 그런데 발효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음식물을. 그래서 EM액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1000대1 가져와서 1000대1로 희석을 해서 뿌려주는 것도 왜 좋은지 우리가 다육식물을 키우니까 또 알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미생물, 어떤 미생물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알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강합성 세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효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미생물이 하는 역할도 알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 역할도 한번 알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합성 세균은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산소가
되기도 전에 대량으로 번식을 했던 게 바로 강압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는 거는 어떤 걸 먹냐 하면요, 바로 탄산가스라든지 메탄가스 또는 암모니아 또 항화수소를 먹이로 해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걸 먹은 뒤에 배출하는 거는 배설물로는 산소를 배설하고요. 우리한테 좋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물도 배설을 하고 아미노산, 당류, 그 다음에 유황을 배설한다고 해요. 그래서 강압성 세균이 여기에 EM에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두 번째는 바로 유산균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요구르트라든지 치즈를 많이 복용을 하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장 가서 떡볶이를 먹고 싶어서 떡볶이를 사 먹었더니 떡볶이 안에 치즈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치즈가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바로 이런 치즈를 만드는 데 쓰이는 유산균이 바로 EM에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EM에게 있는 유산균은 유기물을 발효하거나 또는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동식물의 사체, 특히 다육을 분갈이 하다 보면 뿌리 같은 게 죽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곤충이라든지 일반 동물들의 사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거를 분해하는 게 바로 EM에게 들어있는 유산균이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 또 이제 세 번째는 효모입니다. 예전에 그 시골에서 막걸리를 많이 할 때 효모를 사용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주식이 빵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 주식의 패턴이 바뀌어서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빵을 만들 때 발효시키는 걸로 효모를 넣기도 하죠. 그럴 때 알코올 합성에 빠지지 않는 미생물인 바로 효모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 효모는요, 아미노산이라든지 비타민을 대량 합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양 속에 좋은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먹이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그 EM에게는 굉장히 좋은 많은 미생물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 속의 흙을 건강하게 하고 식물에 의해서 건강하니까 이 다육들도 건강하게 자랄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아이들 이제 주기적으로 줄 때마다 가끔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바쁠 때는 수돗물로 주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EM액을 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분 속도 굉장히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EM액을 줘서 이제 여러 번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방제할 때 사율균제를 많이 살포를 해주는데 100% EM액을 주면 뭐 아이들 물음이 안 온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을 깨끗하게 아이들 조성을 해주면 아무래도 건강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노력도 저런 노력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들 로제트 이렇게 통통한 것도 칼슘 액비를 뿌려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토양이 건강하면 또 아이들도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올림픽 공원을 가보면요, 그 장미원에 예전에 이제 그 장미 축제를 해요. 해마다. 그러면 가보면 장미가 유난히 예쁩니다. 거기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EM액을 살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약을 많이 방제하다가 그걸 해주면 아무래도 토양도 건강해지고 장미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지자체에 와서 왜 이렇게 건강합니까 하면 원인은 살균제가 아니고 바로 EM액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걸 배워간다는 말을 제가 우연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이제 큰 공원에서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다육식물도 그만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은요, 한번 이렇게 계속 산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미생물이든지 나고 죽고를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미생물 간에도 서로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동족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개체수가, 또 어떤 경우에는 햇빛이 지나치게 많으면 또 아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지나친 건조
할 때도 아이들이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또 이렇게 수분 섭취도, 그러니까 이해맥을 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습으로 인해서 아이들 미생물이 줄어들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주고, 이제 아이들 물마름이 있을 때 이렇게 계속 보충을 해주면 화분 속이 지속적으로 토양이 좋아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이해맥을 투입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보통 뭐 유산균, 특히 장이 안 좋아서 이제 속이 안 좋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주 먹게 되고 매일 거의 저는 복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 장 환경이 좋아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이 토양에 제공하는 이해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럴 때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또 토양도 건강해져서 다육이가 자라는 이 토양 속 환경이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해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맥 유용한 미생물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제가 그 EM의 어제 그 아이들 주었던 거를 한번 물은 다 이제 뺐거든요. 한번 그 아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제가 간수를 한 아이들이거든요. 통통합니다. 다 살이 올라서 지금 여기 SP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 그 다음에 멕시코 폴덴시스입니다. 이런 아이들 아주 그 EM의 반응을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 지금 분갈이를 해서 좀 지저분하죠. 라밀라떼가 있고요. 에보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노우반입니다. 이런 아이들 그동안 물마름이 굉장히 심해서 건조했습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습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 건조했었는데 이렇게 EM액을 줬더니 아주 물 반응을 잘했어요. 일반 수돗물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들도 이제 그 유용한 미생물이 좀 번식을 많이 해서 분명히 여기서 또 나쁜 그 미생물도 있거든요. 싸움에 이겨서 토양을 좀 건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항상 주는 거지만 EM액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간수가 필요하죠. 많이 잠도 깨우는 분도 계시고 이럴 때 이제 공짜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러니까 가져오셔서 1000대1로 희석을 해서 아이들 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일반 관엽식물 같은 경우는요, 잎에다 주기보다는 그 약간 갈변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들 위에서 주지 말고 그냥 토양에다가,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조루루 쪼르르 따라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육 관리는 한두 가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햇빛도 보여줘야 되죠. 이제 간수 중에서도 또 아이들이 좋다는 이렇게 EM액도 제공을 하면 아이들은 건강해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햇빛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